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서울경제신문 1면인데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죠?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독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소액 채무 조정 얘기도 있고요. 서울대 정년 개편, 그리고 중동 문제, G7 정상회의까지 다양하네요. 자, 그럼 첫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부가 소액 채무 재조정을 추진한다 이 소식인데요. 보니까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연체자가 대상이라고 하죠.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에다가 관련 자료를 5구간으로 나눠서 제출하라고 했다는데 이게 딱 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공약 배드뱅크 이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쵸, 기자님? 근데 이 배드뱅크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개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배드뱅크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부실 채권만 따로 이렇게 딱 모아서 처리하는 그런 기관을 말해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연체된 빚을 사들여서 정리하겠다. 뭐 이런 구상인 거죠. 전문가들도 사실 채무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는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 그냥 단순히 빚 부담만 이렇게 덜어주는 걸로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채무자들이 진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뭐 자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같은 거 이런 실질적인 어떤 자생력 강화 방안 이게 얼마나 잘 연결되느냐 이게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아마 그 5개 구간으로 나눈 것도 그 채무 상태별로 좀 맞춤 지원을 하려고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돈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자생력 강화 방안과의 연계, 그게 핵심이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죠. 서울대 소식입니다. 정년 제도를 아주 파격적으로 바꾼다고요. 우수한 교수님들 뽑아서 70세까지 지원하는 종신 교수 제도도 만들고 또 정년 후에도 연구 계속할 수 있게 연구 정년 후 교수 자리도 막 늘린다고요. 네, 맞아요. 그 종신 교수는 사실상 뭐 정년 없이 연구할 환경을 보장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을 붙잡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또 연구 정년 후 교수는 경험 많은 교수님들의 노하우를 계속 활용하겠다 뭐 이런 취지겠죠. 이게 단순히 뭐 우수 교수님들 이탈 막는 걸 넘어서서요. 국내 대학 전체 연구 시스템 자체에 좀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아까 현택관 교수님 말씀도 인용하셨지만 젊은 연구자들한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게 뭐랄까 자칫하면 소수의 엘리트 교수 중심으로만 지원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대학들하고 인재 유치 경쟁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확실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볼 지점도 있군요. 자, 이번에는 시선을 좀 국제사회로 돌려보죠.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드론 공격을 해서 이란의 주요 가스전 생산이 중단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또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는데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유가가 막 130달러까지 뛸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왔더라고요. 기자님, 그 호르무즈 해협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그 호르무즈 해협이요. 전 세계에서 바다로 운반되는 원유 있잖아요. 그거의 한 20% 정도가 거기를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딱 막히면 당장 원유 공급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거죠. 유가는 뭐 당연히 오를 거고 운송 보험료까지 급등하면서 전 세계 물류 비용 자체가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유가 문제, 이걸 넘어서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그냥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을 가집니다. 지금 양측 군사 충돌로 민간인 사상자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확전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파 여기에 정말 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사실 독자님들 장바구니 물가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와,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말씀 듣고 보니 더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때문에 캐나다로 출국했다는 소식입니다. 가서 에너지 공급망 문제, 또 AI 협력 이런 걸 주로 논의할 예정이고요. 한미, 또 한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라고 하네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계엄 사태 이후에 첫 정상외교 복귀 무대다,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네, 일단 G7 회의 참석 자체는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하고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런 국제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특히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하고 AI 이 두 가지가 미래 산업의 핵심 의제잖아요. 이게 딱 테이블에 오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고 또 우리한테 실질적인 이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뭐 민주왕국 복귀 선언,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 외에도 실질적인 경제, 기술 협력 성과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이미지도 높이고 또 국익도 챙기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죠. 네, 그렇군요. 오늘 서울경제신문 1면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가계부채 해결 노력부터 시작해서 대학의 혁신, 또 불안한 국제 정세, 그리고 정상 외교까지. 네, 맞아요. 국내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또 밖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서 안팎으로 참 복잡한 과제들이 동시에 이렇게 막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떤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참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제용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자님 감사합니다.